다음 이제 화학 반응 법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화학 반응 법칙은 커다랗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질량과 관련되어 있는 법칙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부피와 관련되어 있는 법칙이 있다. 다시 질량과 관련된 것과 부피에 관련된 게 존재한다. 그래서 질량과 관련된 건 두 가지로 나눠지죠. 1번 하나가 뭐가 있죠? 반응물의 무슨 질량과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서로 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 A와 B가 반응을 하는데 C가 만들어졌어. 얘가 3개, 얘가 2개, 즉 3g과 2g이 반응했대요. 그럼 얘네가 이제 반응물의 총 질량인 거죠. 그럼 얘는 누구일까? 생성물의 총 질량 몇 그램? 5g이 되겠죠. 고로 3 더하기 2는 몇이 된다? 5가 된다.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서로 같아지는 거고, 이를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즉 시험 범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건 3g과 2g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6g이 됐어. 여기가 10g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6 더하기 10이니까 16g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죠. 여기도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10g 중에서 몇 g만 사용되고 4g만 사용되지. 그래서 토탈 10g이 나와야 전체 값도 2배가 되겠죠. 다시 여기서 몇 배가 돼? 3배가 됐다고 치자고. 그러면 얘는 이제 9g이 되는 거고, 3배니까 여기 몇이 되죠? 그렇죠. 6g이 되겠죠. 그러니까 토탈 몇 나온다? 15g이 나오는 거죠. 즉 어떤 물질의 양이 굉장히 많아도 반응하지 않고 남는 양이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다 누구와 관련됐다? 질량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누구? 부피 B는 얘를 바로 기체 뭐라고 한다? 그렇죠. 반응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갑니다.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이 같아요. 얘를 질량 보존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이 각각의 질량의 비율이 존재하죠. 이 질량의 비율을 우린 뭐라고 한다? 일정 성분비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부피와 관련된 거, 아까 이야기했던 N2 플러스 O2, H2는 NH3가 되겠지. 그럼 얘 1, 3, 2 뭐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했죠. 즉 앞에 나와 있는 개수비 몇 대 몇 대면 1대 3대 2가 이들의 부피비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되셨죠? 그래서 커다랗게 봅시다. 첫 번째, 질량 관련된 거다. 됐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 두 번째, 일정 성분비인데 이 역시 무엇에 관련된 거다? 질량의 비. 그쵸? 그리고 쭉 내려가면 저기 기체 반응의 법칙이 나오죠.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치, 부피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각각 다르다. 다시 기체 반응의 법칙이 뭐라고? 부피비에 해당된다. 두 번째, 일정 성분비는 질량비에 해당된다고 얘기했고요. 마지막 여기 나와 있는 뭐 일정, 다시 질량 보존의 법칙은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한다. 이해되시죠? 그럼 질량이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구성 요소, 다시 이야기하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달라지지 않아야겠죠. 누구만 바뀌어야 돼? 배열만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즉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겠죠. 고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일어나는 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달라지지 않고 그들의 무엇이 바뀐다? 배열이 변화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자, 봅시다. 하나가 앙금 생성이야. 즉 어떤 물질 A에다가 B를 더해서 C하고 D가 만들어졌는데, 자 계산해 볼까? 얘가 3g이야. 얘가 2g이야. 그럼 얘하고 얘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체는 몇이 나와야 된다고? 5가 나와야 된대. 만약에 얘가 1g이야. 그럼 얘는 몇이에요? 그렇죠. 4g이 되겠죠. 나누어서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아지는 거. 걔를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달라지지 않고 배열만 바뀐다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만들어지는 친구 누구? D가 앙금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죠. 그럼 생각을 해볼까? 어떤 비커 안에 앙금이 만들어졌네? 그럼 이렇게 아래 가라앉겠죠. 반면에 기체가 만들어진다는 건 비커에서 이렇게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A에다가 B를 더했더니 여기 D 몇 g짜리가 1g짜리가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 날아갔네. 그러면 반응한 후 생성물의 총 질량은 뭐 할까? 감소할 수 있겠죠. 즉 기체가 반응했다, 기체가 발생했다라는 건 뚜껑을 닫아 놓지 않으면 날아가 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열린 공간, 얘를 과학에서는 열린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는 닫힌 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닫힌 개의 경우에는 질량이 일정하겠지만 열린 공간, 즉 열린 개에서는 질량이 감소할 수 있죠. 방금 이야기했던 누구? A에다가 B를 더해서 C하고 D가 만들어졌는데 얘가 기체란 말이지. 얘가 3g, 얘가 2g, 얘가 4g, 얘가 1g. 그쵸? 1g 날아가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의 질량 자체는 뭐 할 수 있어? 감소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 그렇죠. 감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 선생님 눈에 들어오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지. 자, 있죠. 달걀 껍질. 얘가 뭐죠? CaCO3입니다. 붉은 염산. 그럼 HCl이겠지. 그럼 반드시 누가 발생해야 돼? 이산화탄소 발생한다는 건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갑니다. CaCO3에 플러스 HCl이라는 건 나눕시다. Ca2 플러스 CO3 2 마이너스 2H 플러스 2Cl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반응하잖아. 이렇게 반응하고 그럼 CaCl, ClCl2가 만들어지고 얘 때문에 H2CO3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나누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H2하고 그렇죠. CO2가 만들어진다. 즉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또 나왔네 여기 아연이네. 아연이던 뭐 마그네슘이던 Gn 플러스 HCl이니까 얘 이가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알아다 줄까? Gn2 플러스 플러스 2전자 H 플러스 Cl 마이너스니까 제 두 개 빠지겠죠. 그럼 얘 이렇게 반응하겠네.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럼 누가 발생해야 돼? 수소기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응을 하는데 염산과 누구? 달걀 껍질. 다시 탄산칼슘이 반응하면 누가 나온다? 이산화탄소 발생한다. 묽은 염산에 아연 반응하면 누가 나온다? 수소 나온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되셨죠? 자 위쪽 봤더니 탄산칼슘 소용액과 염화칼슘이네. 탄산 나트륨이네. 그러면 나트륨이니까 NA고 탄산인 CO3인데 얘가 2니까 여기 두 개 붙어야죠. 플러스 염화칼슘이네. Cl2 이해되시죠? 그럼 얘 이렇게 더해지는 거 보이니? 그렇지. 그러면 염화 나트륨과 이렇게 된 애가 만들어지겠네. 적어볼까? CaCO3 이 누구야? 앙금이라고 얘기했잖아. 다시 앙금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 흔히 세 가지 외우라 했지. AgCl, CaCO3 혹은 PbI2 이렇게 알아야 했다. 그럼 I는 마이너스, Pb는 2 플러스가 된다. 꼭 기억하셔야겠죠. 되셨죠? 자 여기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위해서는 얘네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지금의 본질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떤 반응 A하고 B가 더해져서 C가 만들어졌대. 그럼 이쪽의 질량과 이쪽의 질량을 다 더한 즉 누구?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 무슨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런데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지? 그렇죠. B, C가 예를 들어 3, 2, 5라면 각각 질량의 비율을 갖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그걸 바로 일정 성분비, 질량비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잠깐 돌아와서 연소 반응도 마찬가지네. 연소 반응은 어떤 물질, 예를 들어 CH4 플러스 누구? O2는 누구 나온다 그랬지? CO2 플러스 H2O 나온다 그랬지. 1, 2, 1, 2.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발생하겠네. 어떤 물질이 탄다는 건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하는 거죠. 종이의 연소.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발생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죠. 강철솜 연소.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발생한다고? 물이 발생하는 거죠. 그치? 그런데 강철솜의 경우에는 이거 정신 차리세요. 강철솜은 이제 철인 거잖아. 철에다가 누굴 더했어? 산소를 더했지. 그래서
Fe2O3라는 뭐 산화철을 만들 거예요. 되셨죠? Fe2O3라는 산화철이 만들어지는데 이 산화철이 만들어졌다는 건 철이 4g, 산소가 1g이야. 얘 몇 g 돼? 5g 되니까 열린 공간에서는 계속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질량이 뭐 할 수 있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즉 어떤 거랑 헷갈리겠니? 묽은 염산과 아연이 반응해서 누가 만들어졌어? 그렇죠. 수소 발생해 혹은 이산화탄소 발생해. 즉 기체가 발생하는 건 질량이 뭐 할 수 있고 감소할 수 있는 거고 어디? 오케이. 여기 산화철이 만들어졌다는 건 질량이 증가할 수 있다. Fe2O3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들 중에 닫힌 공간, 열린 공간이 있는데 기체 발생에 열린 공간일 때는 질량이 뭐한다? 감소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겠죠. 자, 다음은 이런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게 있었지? A에다가 B를 더해서 C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4, 1, 5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가 그래프가 만들어지려면 얘네가 X축, 얘네가 Y축이야죠. 근데 이제 X축의 조건 자체가 하나여야 되니까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일 수 있잖아. 그럼 봐.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C야. A의 질량이 4, 8, 12, 4, 8, 12 증가했단 말이야. 그럼 C는 5, 10, 15, 다시 5, 10, 15가 돼야 되겠지. 왜 그럴까? 4, 1, 5인데 4, 8, 10이니까 5, 10, 15가 돼야 되지. 그치? 왜 그래? 요렇게 2배, 요렇게 2배, 요렇게 3배, 요렇게 3배. 그럼 얘는 뻔하자. 몇 개? 2개? 얘는 3개. 그쵸? 각각 다 배수가 된다. 질량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얘에서 C에서 얘를 뺀다는 건 결국 뭐? B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돌아와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화합물을 이루는 원자들은 항상 어떻게? 그렇지.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하기 때문에 얘는 개수비가 일정해도 질량비는 항상 뭐죠? 일정해지겠죠. 구리하고 산소가 있어요. Cu 플러스 O2 누가 돼? Cu5 앞에 2 붙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2 붙어야 되겠네. 이렇게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데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구리하고 산소입니다. 오호 구리가 4 산소가 1 그럼 산화구리는 몇일까? 5가 되겠죠. 얘가 8이면 얘가 2가 되고 얘는 10이 되겠죠. 얘가 12가 되면 얘는 3이 되고 얘는 15가 되겠죠. 방금 했던 거네. 즉 정리하자면 구리가 1, 2, 3, 4로 증가했어. 그럼 하나, 둘, 셋, 네 배 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즉 얘들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된다? 4대 1대 5가 되는데 첫 번째 그래프는 구리하고 산소니까 구리하고 산소의 비율을 정했잖아. 4대 1이 되겠지. 이해되세요? 구리 4, 산소 1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구리하고 산화구리? 야 구리하고 여기 산화구리잖아. 그럼 4대 5가 되겠네. 이해되십니까? 4대 5가 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마그네슘과 산소가 되셨어요. 그럼 Mg에다가 5 더해서 Mg 5가 되는데 2개 빠지고 2개 되니까 얘의 질량비는 3대 2대 5란 말이야. 되셨죠? 그럼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해. 자 여기 보세요.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하잖아. 그럼 여기 마그네슘이잖아. 그럼 여긴 3이겠네. 그럼 얘는 여기 2겠네. 3대 2 맞죠? 3대 2 맞죠? 3대 2 됐지? 그럼 봐. 마그네슘이네. 마그네슘 3이었어. 여기 산화 마그네슘이 몇이야? 5지? 그러니까 3대 5. 오유 맞네. 그치? 얘도 3대 5. 얘도 3대 5. 얘도 3대 5. 각각 질량이 비례한다라는 거. 즉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건 무엇을 설명한다? 일정 성분비 법칙. 그들은 무엇이다? 질량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5번은 100% 시험 나옵니다.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이는 화학 반응식을 반드시 알아야죠.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건 PB가 뭐였어요? 2 플러스였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누면 K 플러스 I 마이너스 PB 2 플러스인데 NO3 뭐가 돼? 마이너스 된다 그랬지. 이해되시죠? 얘가 2 플러스니까 죄에다 몇 개 있어야겠니? 다 2개씩 있어야 되니까 앞에 2 붙고 여기는 I2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난 누구? PbI2. 그런데
뭐 PbI2가 무슨 색이다? 자, 노란색이다라는 거.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PbI2는 무슨 색이라고요? 노란색입니다. 아이오딘화 납은 무슨 색이라고? 노란색. 아이오딘화 납은 무슨 색이다? 노란색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질산납 수용의 부피와 앙금의 높이, 즉 질산납이라는 게 이 친구를 이야기하지. 이 친구의 양 자체가 증가하면 계속 만들어져서 누구? 앙금이 만들어지겠지. 그런데 이들의 각각의 누가 달라요? 부피가 다르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얘가 6ml, 여기도 몇 ml? 6ml. 즉 1대1로 반응하고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면 뭐가? 그렇지. 앙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즉 이들은 자 같은 농도에서 수용액의 부피가 몇 대면 1대1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해당 내용을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딘 납과 각각의 질량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구리가 32, 구리가 64g, 산소가 16g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원을 배운 사람은 구리는 원자번호가 32번이고 질량수가 64라는 걸 알 거고, 산소는 원자번호가 8이고 질량수가 16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얘네가 16g, 얘네가 64g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서 선생님 방학 때 화원의 양적 관계를 하자고 이야기했고,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구리하고 산소하고 산화구리 3대 2대 5 노노. 그 애는 마그네슘이었잖아. 그러니까 4대 1대 5라는 수치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구리하고 산소 그다음 산화구리 몇 대 몇 대면 4대 1대 5. 얘가 만약에 마그네슘이라면 3대 2대 5. 여기 나와 있죠. 3대 2대 5, 4대 1대 5 이런 면 질량비를 이해해야 된다. 다음 자 물이네. 얘는 H 2개, O 2개 있으니까 과산화수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화학원에서 원자량이나 혹은 분자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수소는 원자번호 몇 번? 1번. 질량수 1. 그런데 전체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전체 질량 2가 되는 거고,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 8번에 곱하기 2니까 16이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2대 16의 비율, 즉 1대 8에 누구를 갖는다? 질량비를 갖는다. 과산화수소 해볼까요? 그럼 과산화수 뭐가 더 많은 거야? 산소가 더 많은 거지. 요 양 자체가 몇 배가 돼? 2배가 되니까 1대 16이 되겠죠. 구리하고 산소 방금 얘기했죠. 4대 1이라고. Mg하고 뭐 나와? 3대 2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이를 모델화한 게 시험에 100%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죠. B 하나에다가 N 2개 더해서 그렇죠. BN2가 되겠죠. 볼트 2개, 너트 2개. 다시 볼트 하나에 너트 2개니까 BN2가 될 거고, 볼트 하나에 너트 3개니까 얘 누구 떠올리면 되니? NH3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거 떠올려야겠네. 그런데 봤더니 야 여기 하나가 남았잖아. 그럼 오 얘는 하나가 빠지고 그렇죠. B하고 N 몇 개? 2개가 반응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를 우린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를 질량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갑니다. 고고. 자 B 하나 2개 결합하면 B에다가 N 2개 끝. 됐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이렇게 개수비가 1대 2인데 질량은 5g, 얘는 2g이래. 얘는 5g, 얘는 2g이니까 전체 몇 g? 4g 사용했겠지. 그 5대 4가 되시겠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B하고 N. 그런데 N이 하나 남았네. 오호, 그럼 BN2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다시 얘가 만약에 몇 g이고 얘가 5g이고 얘가 몇 g? 그렇지 2g이라면 전체 몇 개? 4g. 그래서 각각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각각의 공간이 나와 있죠. 그들은 그 공간을 뭐라고 한다? 부피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셨죠? 다시 부피라고 얘기한다. 자,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의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탄소는 고체 상태래. 그래서 기체 반응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시험에 나올 겁니다. C하고 누가 더해져? O가 더해지죠. 그럼 뭐가 돼? CO2가 돼야 되지. 이게 기체. 그런데 얘 누구지? 고체잖아. 기체 반응 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갑니다. 자, 많이 했던 거 조만한 애들은 누구였어? H였지. 몇 개? 2개. 얘는 O였네. 그럼 얘는 H2O 되겠지. 2개 더하기 화살표 2개.
왜? 요렇게 H 4개, H 4개, O 2개, 여기 O 2개 끝.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누구? 요 개수비 몇 대 몇 대면 2대 1. 미안 2대 1대 2.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물의 부피비가 된다. 질량비가 아니죠. 부피비가 된다. 되셨죠? 마찬가지네. 이들이 아무리 많아 물 만들어지고 누구? 산소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왜? 남는 친구니까. 즉 부피비는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그런데 이런 부피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후회하죠. 그죠? 화원 하라고 할 때 했어야지. 그죠? 똑같은 내용이죠. 온도와 압력이 같아.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는 자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가 있다. 이거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지?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한다. 다시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한다.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한다.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한다.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한다. 아보가드로 법칙. 누가 같아야 돼? 온도 압력이 같아야죠. STP 상태. 이해되시죠? 스탠다드 템퍼 프레셔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로 부피와 분자수비는 같은 거고 그게 바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요? 자, N과 H와 NH3가 있습니다. 와, 징그럽죠? 똑같지? 1, 3, 2 더하고 화살표 1대 3대 2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 이들의 부피비는 1대 3대 2. 이들의 분자수비는 1대 3대 2. 이해되시죠? 고로 1대 3대 2. 황당하지? 다시 H2에다가 O2를 더해서 H2O가 만들어졌어. 2대 1대 2. 자, 이들의 부피비는 몇 대면? 2대 1대 2. 어디? 여기 있는 분자수비. 이들의 부피비였어? 이들의 그러면 개수비는 2대 1대 2. 이들의 분자수비는 2대 1대 2. 같다. 조건 온도 압력이 반드시 같아야죠. 질량은 뭐하다? 다르다. 왜? 요렇게는 뭐였어? 기체 반응의 법칙. 방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이고 얘는 누구지? 질량 보존 법칙과 또 뭐가 있을까요? 일정 성분비라고 얘기했지. 이 일정 성분비가 뭐였니? 질량비였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죠. 와, 또 나오네요. 그냥 중요한 거의 연속이죠. CU하고 O가 더해졌어. 그냥 미치겠죠. 똑같은 게 많아. 다 똑같은 게 나와. 이렇게 CUO가 나오죠. 되시죠? 그러니까 앞에 몇 들어가야 돼? 2 들어가야 되겠지. 얘 질량 4, 얘는 1, 얘는 5. 끝. 각각의 질량비가 몇 대면? 4대 1대 5. 얘는 뭐다? 일정 성분비. 왜 일정 성분일까? 얘는 각각 누굴 이야기하는 거니까?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봅시다. 자, 분명히 탄산칼슘과 물군 염산. 탄산칼슘 CaCO3 플러스 묽은 염산 HCl Ca2 플러스 CO3 2 마이너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얘는 2가 얘는 1가. 두 개씩 있어야겠네. 그럼 이렇게 더해주면 누가 되지? H2CO3 나눠주면 H2O에 CO2 나와야겠네. 오케이. 누구 발생할까? 이산화탄소 발생하겠죠. 두드러 맞아야 된다. 이런 거 이해되시죠? 다시 갑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절대. 자, 강철솜이 있어요. 호호, 강철솜 가열했네. 그럼 얘 뭐라고 했어? Fe2O3 산화철이지. 야, 철과 산화철 중에 누가 무겁니? 얘가 더 무겁겠지. 아래 내려가겠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거 화학 반응식 진짜 중요한 건데. 해볼까요? 자, BaCl2 우울해. 맨날 똑같은 걸 하고 있잖아. Na2SO4 이온화 시킬까? Ba2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인데 몇 개 있니? 두 개 있으니까 앞에 2 붙어야 되고 SO4 2 마이너스. 와, 야하고 야가 더해질 거고 그럼 얘는 몇 개가 있어야겠니? 두 개가 있어야 되네. 이렇게 더해지겠네. 얘 누구야? ENaCl. 소금이네.
그럼 얘 이렇게 더해주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시작. BaSO4가 만들어지겠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겠죠. 황산바륨이 만들어진다. 뭐? 앙금이니까 외웠어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더해져서 예를 들어 BaSO4가 만들어졌다 치자. 자, 얘가 10g이야. 얘가 20g이야. 질문. 얘가 5g이면 얘 몇 g이어야 되니?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더한 것과 서로 뭐에 같아야 돼. 즉 얘는 질량 보존의 법칙 물어본다. 따단 그래프 나왔죠? 일정 성분비. 그럼 이렇게 딱 맞는 점, 교점만 찾는 거지. 교점. 오, 여기 맞네. 됐죠? 3, 5. 이해되십니까? 그럼 마그네슘과 산화 마그네슘, Mg하고 5가 더해져서 Mg5가 된다 그랬지. 얘는 3대 2대 5의 질량비. 이 그래프는 누구하고 누구? 마그네슘과 산화 마그네슘의 그래프인 거죠. 그래프 바꿔볼까요? 자, 여기 Mg요. 여기는 5라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3이면 얘가 2가 되겠지. 얘가 6이면 얘가 4가 되겠지. 휴. 됐죠? 우리 이거 했죠? B하고 N2가 돼서 BN2가 된다. if 여기 이제 3개가 4개가 있다고 치자. 근데 얘 하나만 있어. 그럼 얘는 반응 안 하지. 그러니까 여기 남아야지. 떨거지들 남는다. 와, 또 나왔어. 구리하고 산소가 더해져서 산화구리 4대 1대 5. 좀 외웁시다. 오, 미치겠죠? 앙금이 만들어졌네. AgCl 만들어지겠죠? 6L 6L 부피비 몇 대면 1대 1로 반응한다 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자, 이제 모형이 나왔지. 누구야? 부피비지. 부피비. 자, 질문. 얘가 10L, 얘는 10L, 얘는 20L. 됐습니까? 얘가 30L면 얘도 30L, 얘는 60L. 왜? 하나하나 얘는 2배가 되는 거니까. 얘가 90L면 얘도 90L. 여기는 180L. 오케이? 자, 다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조건 확인. 온도 압력이 같았죠. 수소 30, 염소 20, 꺼져. 10 날라가고 20만 반응하지? 그럼 얘가 20이고 얘도 20이니까 얘 몇이야? 40이지. 1대 3대 2 부피비. 질소 1리터. 그럼 수소는 몇 리터? 3리터. 그럼 암모니아는 그렇죠. 2리터 돼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얘는 뭐? 부피비. 얘는 뭐? 질량비. 얘는 화학 반응식 개수비 따지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했잖아. CH4 플러스 누가 되니? O2는 CO2 플러스 H2가 된다. 1, 2, 1, 2. 그렇죠. 계속 나오죠. 나오는 애들만 또 나옵니다. 이거 아까 했던 애인데. 그렇죠. 아세틸렌. 더 정확히 에텐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아세틸렌이라고 읽으면 아세틸렌이라고 얘기하고, 난이도 어렵게 나오면 아세틸렌 2, 5, 4, 2. 얘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세틸렌 2, 5, 4, 2. 아세틸렌 C2H2. 여기는 산소, 여기는 이산화탄소, 여기 누구? 물이 만들어지겠죠. 2, 5, 4, 2. 그대의 뭐 부피비가 개수비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되셨죠? 닫힌 개죠.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열린 개죠. 그런데 따단 누가 발생했을까? 수소 발생했지. 날아가니까 질량 감소하겠죠. 누둥. 그렇죠. 앙금 만들어진 거네. 앙금. 아래로 깔리는 거고 전체의 뭐는 전체의 질량은 변화 없다. 자, 이 친구 보세요. C가 2개가 있고 C는 결합선이 4개인데 H가 몇 개 붙어 있냐? 이렇게 5개 붙어 있지. 그런데 뒤에 누구 있어? OH. 뭐라고? 올이라고 읽으라 했지. 탄소가 2개잖아. 그럼 에타라고 얘기했지. 읽어봐. 에탄올이 된다. 에탄올 연소는 132, 1323. 이거 위치 꼭 기억하세요. 이산화탄소 H2가 원래 정석입니다. 얘는 이제 문제를 해서 변형한 거죠. 1323. 됐죠? 그게 뭐가 된다고? 부피비가 되고 개수비가 된다. 그래프 나왔지? 일정 성분비. 각각의 교점, 질량만 확인하라 했지? 12 대 20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마그네슘인 거고, 얘는 마그네슘 그러니까 산화 마그네슘 산소가 있어야겠네. 되셨죠? 그럼 몇이야? 8이지. 그럼 몇이라고 했어? 3대 2대 5가 된다 그랬지. 됐나요? 계속 똑같은 애들이죠.
산화마그네슘 됐고, 오, 이 문제 변형됐네. B and 3 그렇죠. 또 나오잖아. 4, 1 맞나? 아니죠. 구리가 4, 산소가 1, 산화구리가 5. 그러니까 구리는 4, 산화구리는 5. 어이 많잖아. 그치? 너무 빨리 푸나요? 기체비 1, 3, 2 됐죠? 아, 이게 재밌네. 반후 남은 기체래. 남은 기체. A가 남았대잖아. A가 남았대잖아. 그러니까 32에 반응한 게 아니라 20에 반응했겠지. 그럼 A하고 B의 뭐가? 부피비가 몇 되면? 1대 2가 되겠지. 그럼 그거 맞춰야겠지. 2대 1이 되겠지. 2대 1. 그럼 2대 1이겠대. 그럼 얘는 몇이어야 돼? 1이고 얘가 2니까 32 반응해. 얘는 몇 남아? 20 남아야겠네. 이야, 또 남았대요. 누가? 수소가 남았네. 너 꺼져. 얘 30이지. 1대 3이잖아. 그럼 얘 다 1대 3. 얘 1대 3. 얘 30이겠네. 되십니까? 아, 30이 아니네. 30이 아니네. 이렇게 지금 생성된 기체고, 남은 애가 있으니까 남은 애 다 더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개수비 때린다라는 거. 와, 나오잖아. 또 나와. 이산화탄소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야, 몇 번 아니 지금 이거 질량비. 얘는 누구겠니? 얘는 부피비가 된다. 되셨죠? 오케이.